1번을 선택하신 분들께 전해온 그 사람의 비밀 편지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랫동안 써놓고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자분일지 여자분일지 모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저의 목소리로 읽어드리는 편지입니다. 안녕.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어. 나는 원래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무언가를 시작할 때도 오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확신이 들기 전에는 잘 나서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인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어. 처음에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네가 자꾸 생각났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떠오르고 괜히 네가 한 말 한마디를 생각하게 되고 하루 중에 문득 네가 생각이 나더라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떠오르고 괜히 네가 한 말 한마디를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루 중에도 문득문득 네 생각이 났어. 나는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너는 나한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아직 조심하고 있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괜히 한번 멈추게 돼. 혹시 내 마음이 더 깊어질까봐, 혹시 내가 더 많이 너를 좋아하게 될까봐,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사실은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 네 앞에서는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 싶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리고 괜히 더 여유로운 척도 하게 되고. 나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편은 아니야. 내가 먼저 들키는 느낌이 참 어색하고 싫거든. 그래서 지금은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한테 감정이 없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이미 내 마음에서는 너랑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쉬운 사람이야. 오래 보고 싶고 조심스럽게라도 이어지고 싶은 사람이야. 지금은 내가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너한테 많이 기울어 있어.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전해지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이 1번 분들을 생각할 때 그 속마음은 어떨지 그 속마음 카드를 통해서 편지를 또 읽어볼게요. 지금은 1번 분들을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의 깊은 속마음을 읽어드려 볼게요. 사실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안에서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 생각보다 네 존재가 너무 컸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왔어. 난 아무 일 아닌 척 했지만 내 속은 엄청 큰 혼란이 있었어. 그때 알았어. 나는 이 감정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는 내 삶에서 의미 없이 지나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쉽게 닫아버릴 수 있는 인연도 아니야. 나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감정이 꽤 깊은 편이야. 한번 마음이 가면 생각보다 오래 남아. 너에 대한 내 마음도 그래. 가볍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호기심도 아니야. 그런데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야.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고 혹시 나 혼자만 더 깊은 건 아닐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기도 해. 그래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네 눈에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너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은 절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기회가 있다면 처음처럼 가볍게가 아니라 이번에는 너랑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어. 조금 더 탄탄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처음에 정말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이 인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감정이 좀 불안이 크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 멈춰 있으면서 다가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의 편지를 받은 여러분들의 이 사람에 대한 속마음은 현재 어떨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속마음 궁금합니다. 아, 더 문카드가 똑같이 나왔네요. 아, 여러분의 마음도 이분을 향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확신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속으로는 많이 상대방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뭔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지만, 겉으로는 여러분도 괜찮은 척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은 깊고 예민한데, 그걸 밖으로 절대 드러내지 않으실 성격처럼 보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건 맞는데, 나만 깊어지는 건 아니겠지? 그런 마음이 상대방과 동일하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카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더 문 카드를 보면 시작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정확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연락의 빈도나 그 사람의 말의 진심,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반복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오히려 복잡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컵 4번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여러분의 혼란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감정을 조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냥 기대하지 말자. 나 혼자 괜히 설레지 말자. 이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일부러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조금은 삐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지쳐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드 페이지 카드를 통해서 보이는 건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을 관찰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감정보다 뭔가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좀 진심이 있는 건지, 행동이 일관적인지, 그리고 이 타이밍이 맞는지 그런 걸 조용히 분석하고 있어요. 직진하지 않고 일단 정보를 모으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심에 연인 카드가 있죠. 이 카드는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해 하는 그 속마음이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선택을 내린 건 아니지만 이 관계를 그냥 끊어내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돼요. 내 마음은 가는데 확신이 부족한데 어쩌지?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여기 펜타클 페이지 카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걸 뜻해요. 상대방이 조금만 더 마음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열릴 수가 있어요. 이 카드는 내가 작은 변화라도 느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는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겉으로는 말이 적고 또 그리고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인데 그 마음속은 엄청 깊게 느껴져요. 직감도 강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뭔가 이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마음은 혼란과 함께 그리고 약간 방어적인 마음도 있고요. 상대를 관찰하고 있는 마음도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애정을 뭔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표현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카드를 통해서 더 깊이 읽어드려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그것도 카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지에서도 나타났던 그 사람의 마음과 좀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카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 소드 퀸 카드가 맨 처음으로 나온 건 이 사람이 현재 감정보다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설레임보다도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처를 받기 싫은 마음이 편지에서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마음을 단단히 묶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감정은 굉장히 크게 있지만 표현을 하면 뭔가 자기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 소드 나이트 카드를 보면 이분의 성향은 원래는 직진형 성향이에요. 원래는 자기의 마음이 확실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소드 10번 카드를 보면 과거의 상처나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한 번은 좀 뭔가 좌절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이 사람에게 작용을 했어요. 뭔가 한번 크게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타이밍에 엇나갔었거나 본인의 자존심이 상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이 사람의 무의식에 깊이 깔려 있어요. 이 카드가 지금 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여기 펜타클 에이스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짜 실제로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가벼운 시작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작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신중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더 월드 카드를 통해서 보면 예전처럼의 이 관계는 스스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면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결심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으로 절제 카드를 통해서 읽혀지는 건 지금 이 사람이 행동을 못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이 사람은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여러분의 분위기를 살피고 그리고 작은 반응들 그리고 지금의 자기의 상황이 뭔가 안정적인지 뭔가 마음을 표현해도 되는 상황인지 뭔가 지금보다 확신이 더 서게 되면 그제서야 움직이실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뭔가 순간의 충동적인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시작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요. 그렇게 제대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마음을 절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이건 이 사람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신중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사람인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흐름에 이어서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도 카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과의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카드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이분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강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카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드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는 그 시작이 뭔가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서로 눈치를 보고 그리고 너무 서로 신중한 성격이다 보니까 생각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걸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 관계가 틀어질까봐 눈치를 보면서 조심을 하는 단계로 시작을 하게 돼요. 지금 관계에서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오히려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 펜타클 10번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두 사람의 관계의 밑바탕에는 안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어떤 가벼운 카드가 절대 아니에요. 두 분은 서로 오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인정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두 분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를 우리는 좀 가능성이 있는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제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조율을 하게 돼요. 서로의 어떤 감정의 속도와 감정의 수위를 맞추게 되고 밀당이 아니라 좀 균형 잡힌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급하게 감정이 확 솟구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맞춰가게 되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의 관계는 더 단단한 관계가 돼요. 여기 힘 카드가 있죠. 서로에게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고 누가 더 성숙하고 더 안정적으로 그 인내를 하면서 버티느냐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분의 감정이 강하지만 부드러운 인내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실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그리고 굉장히 끌림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데빌 카드가 나왔죠. 두 분의 사이는 쉽게 끊기지 않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서로는 묘하게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사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 약간의 집착과 소유욕도 느껴져요. 이 카드는 두 분의 인연을 끊기가 어렵다라는 걸 뜻해요. 두 분은 한번 얽힌 사이가 되면 굉장히 오래가는 사이가 되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마술사 카드가 있죠. 이 마지막은 시작을 뜻하는 에너지가 또 느껴지는 카드예요. 이 관계는 결국 두 분 중에 한쪽에서 먼저 그 흐름을 여실 거예요. 어떤 말로나 행동이나 아니면 데이트 약속을 제안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관계가 열리게 되면 두 분의 사이는 급속도로 진전이 될 가능성이 큰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의 시작은 뭔가 불안과 그 불확실함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요. 어찌 보면 지금 그 단계가 시작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뭔가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천천히 맞춰가는 단계를 겪으신 다음에 감정을 서로 성숙하게 다루는 에너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서로 강하게 끌리는 어떤 소유욕을 서로에게 발휘를 하시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서 관계가 급 진전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실 것처럼 그렇게 카드가 읽혀집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애매하게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조용히 깊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확 움직이는 구조로 보여요. 제가 지금 궁금해지는 건 이렇게 마술사 카드에서 보여졌듯이 두 분 중에 누군가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시게 되실까? 그게 참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대방 분이 우리 1번 분들에게 바라는 내용,
1번 분들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원하는 내용을 조언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조언 카드를 통해 살펴본 상대방이 우리 1번 분들에게 바라는 어떤 행동, 바라는 마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알아주길 바라고 있대요. 말로 다 설명을 안 해도 눈치 있게 먼저 알아채고 그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고, 내 마음을 좀 읽어줘. 이런 뭔가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뭔가 질문이나 추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심리를 좀 관찰을 하셔서 좀 직감으로, 질문을 하기보다도 먼저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너무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뭔가 불안함이나 뭐 확신이 없어서 몰아붙이는 행동 대신에 자존감 있는 원래 1번 분들만의 그 고유한 태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 상대방 분은 감정적으로 압박받는 것에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더 한 발짝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럽기를 바란대요. 겉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속으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유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사람. 뭔가 모순적이긴 한데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어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집착하지도 않는 그런 굉장히 자존감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원래 직감이 있으세요. 그 직감을 가지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좀 단호함과 부드러운 성향이지만 굉장히 어쩔 때는 자립적인 그런 매력을 보여주실 때 상대방은 더욱더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카드의 흐름이 읽혀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께 도착한 그 사람의 비밀 편지를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써놓고 전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현재 이 사람의 마음속의 감정을 편지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나의 마음을 조금은 힘들지만 솔직하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어. 나는 지금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어. 생각이 먼저 움직이고, 근데 감정은 그 뒤에 숨기고 있는 중이야. 괜히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요즘 나는 조금 벅차. 내가 짊어진 것들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현실도 크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알면서도 너한테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복잡한 감정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관계를 원한다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 왔어. 그런데 이상하게 네 생각은 쉽게 정리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느린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오면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야. 근데 네 앞에서는 괜히 조심스러워져. 그 이유가 내 이 감정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그냥 스쳐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더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더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참 우습지. 담담한 척 하지만 사실은 네가 자꾸 생각나. 나는 이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어질까 봐 내 마음을 조절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만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네가 조금만 이해해 줘.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나한테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그러면 이제 편지에 담긴 여러분을 생각하는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이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편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너를 생각하면 나는 늘 내 마음의 온도를 맞추려고 노력해. 너무 뜨거워지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차가워지지도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괜히 내 마음이 앞서가면 내가 더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또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너를 놓칠까봐 계속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 나는 너랑 가볍게 스쳐가는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 이상하게도 너를 떠올리면, 오래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기도 해. 그게 나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어. 가끔은 그 마음이 너무 버거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괜히 내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뭔가 너한테서 한 발 물러나고 싶기도 해. 그런데 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그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야. 나는 네 앞에서 자신 있고 더 당당한 사람이고 싶어. 흔들리는 모습 말고 네가 기대도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너를 떠올리면 우리의 관계가 희망적이고 또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지금 당장은 천천히 가더라도 너랑 작은 약속부터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고 싶어. 급하게 모든 걸 얻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너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더 조심하고 너를 떠올릴 때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돼.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우리의 가능성을 내 마음속에 몇 번이나 그려봤어.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은 도망가거나 뭔가 급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신중하게 오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느껴지셨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마음도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까요? 음, 여러분도 솔직히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가능성과 두려움이 동시에 크게 느껴지는 상태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펜타클 10번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미래를 그려볼 만한 사람. 이렇게 뭔가 진지한 관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 완드 에이스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설렘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 관계가 뭔가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감정도 아직 식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표현을 안 하고 계세요. 여기 여사제 카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깊은데 말을 아끼고 계시는 그런 상태예요. 이미 좀 호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도 뭔가 확신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타입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게 여기 펜타클 페이지 카드에서 읽혀요. 천천히 그리고 뭔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부담 없게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이 관계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드 10번 카드에서는 여기서 제가 아까 좀 아픈 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상처를 한번 느낀 적이 있었던 것처럼 카드가 나왔어요. 실망을 했거나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일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좀 감정 소모가 있었던 그런 일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현재 상태가 내 마음을 좀 묶어두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움직이고 싶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느끼고 계세요. 이게 지금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뭔가 상처를 받았던 그런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괜히 또, 아픈 일이 생기게 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의 그런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도 어, 아직은 설렘도 있지만 표현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처럼 천천히 이 관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서로에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의 이 뭔가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을 붙잡아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알아봤는데요. 이 상대방이 나에게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그것도 카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의 현실적인 어떤 조건, 그런 뭔가 선택할 때 책임, 그런 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여기 저스티스 카드를 통해서 읽혀지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공정한 도리나 책임감에 묶여 있어요. 이미 정리를 해야 할 관계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나 뭐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약속, 이런 어떤 자기의 신념, 그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옳은가 그걸 먼저 따지고 있는 게 보여요.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뭔가를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지고요. 자기의 어떤 입장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소드 3번 카드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도 이미 마음에 상처가 한번 크게 있었어요. 뭔가 삼각 구도의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오해나 배신감, 그리고 실망을 했던 일, 아니면 자기가 말로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엄청나게 큰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이전 과거의 관계에서든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의 그 감정적인 후유증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 펜타클 4번 카드를 통해서 보이는 건 이 사람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재 뭔가 안정적인 그런 상태, 그리고 자기의 익숙한 자리, 그리고 아니면 경제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면 그게 잃을 게 있다라고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카드가 보여져요. 지금 가진 걸 뭔가 자기가 잃게 될까봐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완드 3번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조금 멀리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림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거리적인 문제, 아니면 환경 변화, 이직, 아니면 본인의 뭐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도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현실적인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서 상황의 변수가 좀 크게 느껴져요. 본인이 통제를 못하는 요소가 있다거나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은 이 타이밍이 자기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전차 카드가 마지막에 있죠. 움직일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은 조건이 맞아야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지금의 복잡한 상황이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나의 방향이 확실히 잡히거나 확신이 100%가 섰을 때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실 거예요. 지금은 그 속도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절을 하고 멈춰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는
뭐 어떤 책임이나 도리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감정적인 상처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변수가 생기면 안 될 어떤 안정적인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와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과 자기가 세운 계획이 맞아 떨어져야만 움직일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뭐 약하거나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게 많아서 그런 멈춰있는 구조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전차처럼 빠르게 여러분에게 갑자기 직진할 수도 있어요. 이 흐름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여러분과의 관계의 흐름도 한번 카드를 통해서 자세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건 뭔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한번 뭔가 충격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관계처럼 보여요. 카드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여기 타워 카드가 처음에 나왔죠. 먼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을 예고해요. 갑작스럽게 어떤 진실이 드러나거나 말을 안 했던 서로의 감정이 한번 폭발을 하거나 어떤 두 분의 관계가 한번 크게 충격을 맞이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신호예요. 한 번은 분명히 크게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힘카드죠. 누군가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운 인내로 참고 그리고 다독이고 붙잡게 돼요. 이 카드는 성숙하게 버티는 그런 에너지를 뜻해요. 두 분의 관계가 처음에 큰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로 버티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내용이 카드에서 나왔는데 여기 소드 7번 카드예요. 속마음을 숨기고 서로 솔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서로가 그 마음을 100% 오픈을 안 한다라는 걸 뜻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뭔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또 절제 카드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도 두 분은 서로 이렇게 맞춰가게 돼요. 마음의 감정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감정도 조율을 하게 되고 급하게 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천천히 다시 생각하면서 맞춰가 보자 이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뭔가 충격 있고 인내를 하고 속마음을 감췄지만 다시 맞춰가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컵 4번 카드를 보면 그런데 감정이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고요. 조금 지친 것도 느껴지고 아니면 조금은 무덤덤해질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잠깐의 권태로운 기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카드 구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보면 마지막에서는 두 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우리의 관계를 더 같이 나아갈지 아니면 각자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나갈지 그걸 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뜻해요. 음, 그러니까 두 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과는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린 상황으로 인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 그래도 인내로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데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서로의 마음을 균형을 잡는 걸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감정의 온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함께 우리의 미래를 더 그려나가게 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은 뭐가 있을지 그것도 카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우리 2번 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지 조언 카드를 뽑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복잡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계산하는 태도 말고 원래대로 솔직하고 그런 미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함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 관계를 너무 무겁게 만드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은 자유를 침해받는 그런 느낌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답장을 좀 압박을 받거나 감정 확인을 요구를 받거나 하면 좀 그런 것에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에게 이런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뭔가 쉽게 다가갈 수는 있어도 쉽게 다 얻을 수 없는 그런 뭔가 은근한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에게서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이 사람은 소중함을 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의 매력,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뭔가 여러분만의 미스테리함, 그 신비로움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매력과 그리고 은은하지만 또 치명적인 그런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면서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 너무 연연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매력, 그 매력을 이 사람이 더욱 느끼실 수 있도록 뭔가 거리를 두면서 감정 표현도 조금 절제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매력에 이 사람이 끌려오실 것처럼 보입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받을게요. 여러분의 인연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분들에게 도착한 그 사람의 비밀 편지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랫동안 써놓고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편지에 적힌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 어색하지만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어. 나는 요즘 내 마음의 온도를 자꾸 조절하고 있어. 너를 생각하면 감정이 올라오는데 일부러 천천히 숨을 고르는 중이야. 나는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생기면 꽤 다정해지는 편이야. 너에게도 그래.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내가 너에게 좋은 기억이길 바라고, 가능하다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 싶어. 그런데 너는 내 안에서 좀 묘하게 강한 존재야. 네가 웃는 모습과 말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올라. 그래서 더 내가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 괜히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이 감정의 균형이 깨질까봐, 그리고 내 마음이 더 커질까봐.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는 아직도 약간의 자존심이 있어. 누가 더 좋아하나 재고 싶지 않으면서도 괜히 뭔가 더 밀리는 느낌은 싫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완전히 그 마음이 멈춘 건 아니야. 아직은 작은 불씨지만 나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가볍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주 무겁게 말고 좀 부담 없게 편하게 그래도 진심을 담아보고 싶어. 음, 여러분 이 사람의 현재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제가 봤을 때 감정이 있지만 감정이 있고 주고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강한 끌림도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뭔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과 시작하고 싶은 그런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여러분을 떠올릴 때,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도 이어서 편지로 읽어드려 볼게요.
너를 생각하면 아직도 내 마음 한쪽이 조금 시려.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엔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이 분명하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하기엔 상처가 분명히 남았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어. 괜히 더 기대하지 않으려고, 괜히 더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어. 아주 작은 불씨처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가끔 불쑥불쑥 떠올라.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아직도 너한테 순수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게 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다가가고 싶어. 근데 동시에 나는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 괜히 또 감정이 휘둘릴까 봐. 그리고 내가 또 나만 더 마음이 깊어질까 봐.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산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 나는 너한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야. 너를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과 머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해. 마음은 한 번 더 다가가 봐. 머리는 아니야, 그래도 좀 조심해. 그래서 나는 아직 그 사이에 서 있어. 여러분, 제가 느끼는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은 여러분과의 어떤 상처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어서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그리고 본인의 감정과 이성이 싸우고 있는데 그 이성으로 감정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의 무의식 속 깊은 속마음에서 좀 애틋하고 아련한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속마음도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뭔가 이분과의 마음이 통할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가볍지 않고 무겁게 느껴져요. 굉장히 현실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완드 4번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좀 뭔가 안정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완전히 끝은 아니구나. 이 사람 마음이 좀 남아있긴 했네. 그런 뭔가 불안이 조금 내려가고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펜타클 기사 카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은 쉽게 뭔가 감정이 요동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천천히 다시 다가가 볼까? 여러분은 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안정적이고 꾸준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이 펜타클 퀸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에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여러분의 기준은 확실히 지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면 또 굉장히 빨리 움직이실 거예요. 여기 전차 카드를 통해서 읽혀지는 건,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애매하게는 시작하시지 않을 거예요. 한다면 확실하게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결단력도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소드 에이스 카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은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오해 없이 그렇게 이끌어 가고 싶고, 이 명확한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애매한 밀당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펜타클 8번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관계를 다시 쌓아서 현실적으로 뭔가 시간을 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을 통한 어떤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니고 조금 더 이 관계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그런 성향처럼 보여요. 뭔가 진지하게 이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뭔가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천천히 관계를 다시 이끌어갈 의향도 있으시고요. 자존감을 지키면서 좀 결단을 하면 직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관계가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해지길 원하고요. 그런 뭔가 명확하고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볍지 않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같이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과의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도 카드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를 보면 이 흐름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만드 3번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두 분은 서로 먼저 그 미래를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과거의 정리가 끝나고 이 관계를 서로 계속 나아갈지 그걸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게 돼요. 아직 행동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마음이 앞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소드 나이트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두 분이 서로 빠르게 연락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뭔가 말의 표현이 조금 더 직설적이거나 솔직하게 제안을 하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데이트 제안을 하거나 연락이 오거나 그러니까 누군가 참지 못해서 먼저 치고 이 관계의 흐름을 이끌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보다 두 분의 관계는 빠르게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기 컵 페이지 카드를 통해서 보면 뭔가 서로 감정 표현이 솔직해지기 시작하고 그 느낌이 굉장히 귀여운 그런 연애,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가볍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으로 서로 더 가까워지실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호감 표현이 시작이 되고 두 분의 관계는 안정적인 관계로 흘러갑니다. 여기 소드 6번 카드를 통해서 보면 두 분은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고 서로의 그런 뭔가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면서 편안한 흐름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뭔가 예전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긴장감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력 포인트가 상승하는 카드예요. 이게 완드 퀸 카드를 보면 아마 여러분 쪽일 가능성이 큰데 뭔가 굉장히 당당해지고 그 매력을 뿜어내실 거예요. 원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어필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 굉장히 매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상대방 분이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더 확 끌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죠. 이 관계는 이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는 보통의 인연이 아닌 것처럼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두 분이 서로에게 있어서 운명이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지속적이고 끈끈한 그런 사이가 되실 것처럼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의 미래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가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두 분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관계가 되시고 여러분의 매력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면서 두 분의 관계는 정말 운명적인 관계가 되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인데 지금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행동이나 여러분의 태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조언 카드를 통해서 한번 뽑아 볼게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뭔가 잔잔한 표현을 원해요.
직접적인 표현 말고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관심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보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그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서로의 관계가 상처가 없고 건강하게 이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뭔가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과거의 어떤 지나간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신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이분이 바라는 게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잡한 심리전보다 가볍고 솔직한 그런 잔잔한 표현을 원해요. 뭔가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부담 없는 가벼운 연락, 그리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뭔가 잔잔한 일상을 같이 하고 싶대요. 음, 이 카드들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이 그 순수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매력으로 무겁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다가가시게 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매력에 더 빠지실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로 받을게요. 이 인연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분들에게 도착한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비밀 편지를 제가 이 사람의 마음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이 편지에 담긴 현재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 어색하지만 너한테 나의 진심을 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어. 요즘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런데 마음속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 가끔은 내가 뭘 원하는 건지 그것조차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 너를 떠올리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내 마음속을 복잡하게 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나는 이미 한번 스쳐간 아쉬움이나 작게 남은 내 마음의 상처가 같이 떠올라. 그래도 분명한 건, 너랑 마주했던 순간들이 내 안에서 아직도 잔잔하게 남아있다는 거야. 나는 이 관계를 아예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은 내 말을 줄이고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어. 괜히 서두르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알아.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무 감정이 아니라는 그 증거라는 걸. 나는 지금 확신보다도 뭔가 지켜보는 마음으로, 감정보다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 바탕에는 분명히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던 순간의 그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어. 현재 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어요. 아쉬움과 지난 상처에 대한 기억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계속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쓴 이 사람의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그 깊은 무의식 속 속마음을 이어서 편지로 읽어드려 볼게요.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굉장히 차분해져. 겉으로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많은 걸 느끼고 있어.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네 분위기, 그리고 네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를 떠올리면 내 마음이 굉장히 밝아져.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너는 내 하루 속에서 그 뭔가 작은 햇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동시에 내 자리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내가 단단하다고 믿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감정이 올라와도 쉽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가끔은 내 자존심이 앞서서 내가 너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고 내가 먼저 약해지는 게 싫어서 괜히 아닌 척을 더 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모든 계산을 끝내고 나면 내 안에 남는 건 딱 하나야. 나는 너랑 함께 있는 그 순간이 행복한 그림처럼 느껴져.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그런 관계가 떠올라. 그래서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지도 모르겠어. 너는 내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아직 내 이 감정을 쉽게 정리해서 뭔가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 말이 적고 표현이 없어도 내 마음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이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이런 진심이 담겨 있어요. 평소에 전하지 못한 그런 비밀 편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여러분의 이 사람을 떠올리는 그 속마음이 어떨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아프게 느껴져요. 여기 소드 카드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 소드 8번 카드가 맨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을 뭔가 단단히 묶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어떤 상황이나 자존심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움직이면 내가 더 불리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소드 7번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솔직하지 않은 게 보여요. 속마음을 숨기고 있고 뭔가 밀당을 하고 있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나의 마음을 들키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상대방을 여러분이 믿지 못해서라기보다 여러분의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크게 한번 마음이 다친 것처럼 보여요. 소드 10번 카드를 보면 카드에서도 굉장히 큰 아픔이 느껴지시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겪었거나 관계가 한번 깨졌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이 굉장히 소모됐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내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이 카드가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핵심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뜨겁게 느껴지는 건 여기 완드 기사 카드를 통해서 보여져요. 이 사람에게 갑자기 달려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그냥 확 말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뒤집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밖으로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이 큰 상태예요. 여기 그 더 문 카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미래가 그려지지 않거나 혼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동을 멈추게 돼요. 여기 행맨 카드는 멈춰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상황을 더 지켜보고 시간을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능동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 뭔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아직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뭐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켜보면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달려가고 싶다가도 또 다칠까봐 스스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것도 제가 카드로 읽어드려 볼게요. 두 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는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먼저 어떤 한 번에 정리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읽혀져요. 카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여기 컵 8번 카드를 보면, 두 분은 어떤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시기가 있어요. 한쪽에서나 아니면 서로에게 뭔가 이대로 우리 관계는 힘들 것 같은데 하면서 잠깐 물러나 있게 돼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단절되는 상황이 아니라 감정을 서로 추스리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소드 10번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어떤 감정이 크게 소모가 됐거나 실망이 있거나, 관계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뭔가가 무너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거나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을 가능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여기 교환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 두 분의 관계는 가볍게 끝내기에는 굉장히 큰 관계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두 분의 대화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소드 에이스 카드를 통해서 보이는 건, 두 분이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게 돼요. 감정을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을지, 그 대화를 꾸준히 나누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드 킹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이제까지 약간 감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두 분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뭔가 이 상황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뭔가 성숙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두 분의 관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쌓아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서로에게 다시 호감이 싹트고 가능성을 가지고 이 관계를 하나하나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흐름이에요. 서로 불편했던 마음을 다 정리를 하고 부담이 없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뭔가 감정이 충동적이고 서로 이렇게 뭔가 말로 인한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더욱 진지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관계가 되실 것처럼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처음에는 감정을 통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한 번은 서로의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후에 서로의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두 분의 관계가 좀 더 신중하게 천천히 다시 시작되실 그런 가능성이 읽혀집니다. 제가 느껴지는 건 뭔가 활활 불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시 성숙하게 세워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보다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이 관계를 바꾸는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 두 분의 관계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화보다도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뭔가 천천히 싹트는 그런 사이가 되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어떤 행동이나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이 뭐가 있을지 조언 카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있는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조언 카드를 통해서 볼게요. 이 조언 카드에서 느껴지는 게 부드럽지만 분명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강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안정시켜주는 걸 바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가능성이 있어 라는 느낌을 은근히 보여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해 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그걸 느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꽤 예민한 상태예요. 자존심도 조금 다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카로운 말 대신에 괜찮아. 그런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면 뭔가 따지려 하기보다도 이해하려는 그런 표현을 원하고 있고요. 과거에 어떤 실수를 언급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다시 이렇게 뭐 추궁하거나 그런 행동보다도 부드럽게 반응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대요. 오히려 나 괜찮아. 나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표현을 원한대요. 음, 핵심은 이거예요. 따뜻하지만 그 중심은 확실히 잡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안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상대방이 그 매력에 이끌려서 확 다가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여러분의 매력을 발휘하셔서 이 인연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받을게요. 리딩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